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신의 한수에서 매일 금요일마다 김정기의 정치 전망대를 열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이제 월화수목은 고정 패널로 정치, 경제, 외교, 안보를 다루고 매주 금요일마다는 좀 심층 분석하는 그런 코너를 만들었습니다. 앞으로 열심히 하겠습니다. 시청자 여러분들의 많은 성원 부탁드립니다. 오늘 첫 방인데요. 주제가 문재인은 누구인가 입니다. 어려운 주제죠. 그리고 지금 현재 우리나라의 대통령이기 때문에 돌 저격하기가 어려운 대상인 것도 사실입니다. 그동안 문재인이 우리나라 국민들에게 보여준 행태가 너무나 원시적인 이분법적인 사고에 입각해서 마치 본인은 십자군 전쟁, 성전을 치르는 그런 전사처럼 이렇게 대한민국을 이끌면서 대한민국 사회를 분열을 거듭하도록 만들었습니다. 그동안 보여준 행태가 아주 어떻게 보면은 의도적인 것 같기도 하고, 왜냐하면은 기념사 내지는 추도사 정치를 통해서 대한민국 사회를 분열을 시키고 있습니다. 작년 8.15도 그랬고요. 올해 3.1절 때도 이제 빨갱이 논란, 그 다음에 5.18 때도 그랬고, 이번 6월 6일 현충일 추도사에서도 전 국민을 분열시키는 그런 망언으로 대한민국 사회를 획책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제목에서 비춰지는 것처럼 문재인은 누구인가? 문재인의 정체성을 중심으로 해서 한번 벗겨보도록 하겠습니다. 사실 저는 고향이 거제도예요. 문재인의 고향도 거제도죠. 제가 살았던 마을의 바로 이웃 마을에 살았더라고요. 그래서 가까우면서도 먼 사람이 아닌가 하는 그런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이제 제가 거제인으로서 재경 거제 향인회나 부울경 아카데미 같은 이런 이 공식적인 행사장에서 문재인을 스치듯이 몇 번 본 적이 있습니다. 근데 제가 처음 느낀 인상은 참 좋았어요. 정말 착하게 보인다. 좋은 사람처럼 보인다. 그리고 정의를 실천하는 사람 같다. 그래서 이 동양의 후배로서 사실 잔뜩 기대를 하기도 했던 것도 사실입니다. 그러나 문재인이 대통령이 되고 나서 집권 3년 차를 맞이하고 있는데 이제 저에게 남은 것은 분노밖에 없습니다. 너무 저를 포함하여 이 나라의 국민들을 배신하였기 때문입니다. 어떻게 보면은 그 배신감에서 오는 그 분노가 훨씬 더 큰 것 같아요. 그래서 되게 이런 말 하잖아요. 양의 탈을 쓴 늑대라고 그러잖아요. 그렇죠. 영어로는 a wolf in sheep's clothing이라고 해서 양의 탈을 쓴 늑대. 무시무시한 표현입니다. 그래서 상당히 참 속이 상해요. 제가 처음에 가졌던 그런 선한 인상처럼 정말 잘해주기를 바랬는데 여기까지 대한민국을 망치고 있는지 정말 실망스럽습니다. 그래서 제가 이제 문재인을 접근하는 방법을 고민을 하다가 컴플렉스 이론이라는 걸 한번 개발을 해봤습니다. 문재인 컴플렉스를 한번 생각을 해봤다는 거죠. 문재인 컴플렉스의 저변에 깔려있는 핵심적인 것은 뭔가 하면은 이 착한 아이 콤플렉스라고 그럴까요? 그러니까 아주 착해 보이잖아요. 선해 보이잖아요. 그렇죠. 겉으로 보기에는. 그리고 또 그 부모가 이 전직 공무원, 일제 때 이북에서 공무원을 했던 분이라 사실 해방 전후로 해서 일제 때나 아니면은 해방정국에서 공무원을 한 집안의 가족들은 저도 그렇습니다만은 부모로부터 상당히 엄격한 가정교육을 받습니다. 그래서 착한 아이가 되기를 원하고 모범적인 아이로 성장을 해주기를 바라는 것이 되게 그 당시 공무원을 부모로 둔 아니면은 자식들에 대한 부모님들의 여망이었습니다. 저도 그런 사람 가운데 한 사람이었기 때문에 문재인의 착한 아이 콤플렉스를 충분히 이해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어떤 행태로든 성장 과정에서 보면은 참 착한 아이가 되려고 노력을 한 것 같아요. 착한 아이가 된다는 것은 뭔가 하면은 상대방의 기대치를 충족시키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사실 이북에서 내려왔잖아요. 여러분, 저 한국전쟁 당시에 가장 치열했던 전투가 장진호 전투라는 게 있거든요. 여기에서 사실은 우리 한국군이나 북한군보다는 미군과
이 중공군이 격돌했던 2차 대전 이후에 가장 치열했던 전투 중에 하나가 장진호 전투인데요. 그때 우리 미군만 해도 한 3,000명 정도 사망을 했던 아주 치열한 전투였습니다. 그래서 이 장진호가 어디 있는가 하면 흥남에 가깝거든요. 그래서 개마고원에서 장진호를 거쳐서 흥남까지 오는 소위 말해서 그 백두대간 마지막 코스라고 그러잖아요. 이 코스가 대개 한 122km 정도 됩니다. 그래서 지난번에 문재인이 그런 이야기 했잖아요. 살아생전에 개마고원에서 트레킹을 하고 싶다. 그래서 그 122km를 트레킹을 해서 개마고원에 출발해서 흥남까지 가고 싶다. 뭐 그런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런 이야기를 하게 된 계기가 여전히 문재인의 마음속의 고향은 이북의 흥남이라고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그의 아버지가 흥남이 이 고향이잖아요. 그래서 그 유명한 흥남부두 철수하고 관련된 이야기를 여러분들이 아시는지 모르는데 한국전쟁 당시에 메가드가 인천 상륙작전을 성공적으로 치르잖아요. 그래서 이제 북으로 쳐 올라갔죠. 그러다가 이제 위기를 느낀 중공군이 한국전에 개입을 하면서 특히 동부 쪽에 있던 제19단이 고립이 됩니다. 그래서 개마고원, 장진항 전투, 그 다음에 이제 흥남부두 철수 사건 이렇게 연결이 되는데 고립이 되다 보니까 그 당시 민간인 10만여 명하고 군인 10만여 명을 12월 중순부터 12월 말까지 크리스마스 이브 날까지입니다. 거의 2주에 가깝게 철수작전이 진행이 됐습니다. 그 당시 이제 마지막 이 철수를 했던 이 배의 이름이 빅토리아호인데요. 빅토리아호에 사실은 승선할 수 있는 인원은 얼마 안 되는데 14,000명을 실어서 사실 그 제도로 오는데 여기 이 배에 승선했던 사람이 문재인의 아버지와 어머니 가족들이었습니다. 그렇게 해서 이제 이북에서 피난민으로 그 제도에 이제 들어오게 되는 거죠. 그런데 이제 문재인 대통령은 우리 민족의 비극인 민족 상잔이라고 할 수 있는 한국전쟁 정쟁둥이라고 할 수 있는 게 한국전쟁이 1950년 6월 25일에 개전이 돼가지고 1953년 7월에 종전이 된 건 아니고요. 정전이죠. 그렇죠? 여전히 한국전쟁은 진행 중입니다만은 이 3년 전쟁을 치렀는데 문재인이 1953년 1월생이니까 사실 이 전쟁이 정전체제가 채되기도 전에 전쟁둥이로서 그 당시 시대 상황을 대표적으로 설명해 주는 그런 아이로서 그 제도에서 출생을 하게 되는 거죠. 하게 되는데 얼마나 삶이 힘들었겠어요. 그렇죠? 그렇지만은 모범생, 착한 아이로 성장을 강요받았던 문재인은 부모님의 여망을 저버리지는 않았습니다. 삶이 참 척박했겠죠. 그 당시 한국 전쟁 직후에 대한민국은 거의 모든 국민들이 거지 상태고 그 이후 10년 동안은 미국의 원재 경조에 근근히 지탱해서 현상 유지를 했던 상황이었는데 북한 피난민이 집중적으로 내려왔던 부산과 거제 지역의 삶은 정말로 피곤했습니다. 얼마나 힘들었겠어요. 그래서 아마 그 문재인 가족도 그 아버지가 부산으로 이주를 하게 된 게 먹고 살기 위해서 간 것 같아요. 그래서 이제 초등학교, 중학교, 고등학교를 부산에서 다니게 되는데 공부는 잘한 것 같아요. 경남중학을 들어가고 경남고등학교를 수석으로 입학하니까 그 당시 경기 서울이 살아있을 때 경남 부산권에서 최고의 명문고등학교가 경남고등학교였는데 여기를 수석으로 들어갔으니 머리는 상당히 좋다고 봅니다. 그런데 이제 경남고등학교 시절에 이제 사춘기가 오잖아요. 그래서 이북에서 피라는 소수자로서 아버지가 일제시대 때는 공무원이 있지만은 비교적 안온한 생활을 하다가 한국 와가지고 뭐 피난민들이 할 일이 뭐밖에 없겠어요. 장사밖에 없는 거죠. 그러니까 삶이 고달픈 거죠. 그 고달픈 삶 속에서도 열심히 공부를 해왔는데 사춘기 딱 들어오면서 이제 반항아가 되면서 공부를 이제 안 한 거죠. 안 하다가 대학 입시도 실패하고 본인이 원하는 대학도 못 들어가고 종로학원을 들어간 것 같아요. 그래도 공부는 열심히 해가지고 종로학원에 옛날에 그 수학의 완성이라고 아주 유명한 이 저자가 있습니다. 이분이 종로학원 설립자인데 그 당시 종로학원에서는 서울대학교 입학생의 3분의 1 이상을 배출할 정도로 서울대 입시학원으로서 명성을 떨치던 최고의 학원이었는데 여기서
잘 해가지고 이 정경진 씨가 추천을 해서 그 당시 경희대학교 조영식 총장한테 추천을 해서 아마 장학금을 받고 간 것 같아요. 집안이 어려우니까. 그렇게 해서 이제 경희대 법과대학으로 이제 진학을 하잖아요. 진학을 해서 여기까지는 이제 갔는데 또 막상 대학이라는 데를 와보니까 현실적으로 상당히 고달픈 생활은 계속되잖아요. 그렇죠. 그렇게 해서 이제 이 대학 과정을 다 거치게 됩니다. 과정을 거치고 직후에 이제 사법시험까지 합격을 해서 소위 말해서 착한 아이로서 말 잘 듣는 아이로서 한때 방황을 했겠지만은 사춘기 때 그리고 이 모범적인 학생으로서 부모님의 여망을 저버리지는 않았던 것 같아요. 여기까지입니다. 지금부터는 문재인 콤플렉스의 저변에 깔려있는 이 착한 아이 콤플렉스에서 좀 더 발전되는 개념으로 좀 콤플렉스를 확산을 해서 확대를 해서 좀 설명을 한번 해보겠습니다. 지금 이제 대통령 문재인을 통해서 우리가 볼 수 있는 콤플렉스는 두 가지예요. 하나는 독립권 콤플렉스고 또 다른 하나는 운동권 콤플렉스라고 생각합니다. 3.1절 이 경축사에서 문재인 대통령이 이야기한 거 있잖아요. 빨갱이하고 독립군을 동일시하는 망언을 좀 했던 기억이 나시죠? 어쨌건 독립군 콤플렉스를 가지고 있다. 이거부터 제가 먼저 한번 설명을 해보겠습니다. 독립군 콤플렉스를 가지고 있는 것이 지난번에 이제 3.1절 망언도 있었고 이번에 또 김원봉을 극찬했잖아요. 6월 6일 현충일 때 한국전쟁에서 희생당한 사망자 숫자가 13만이 넘었어요. 그리고 미군하고 유엔군 합친 게 4만 가까이 됩니다. 죽은 사람만 18만 가까이 돼요. 그리고 아직까지 한국전쟁 유공자들이 생존해 있는 분들이 눈을 시퍼렇게 뜨고 10만 이상 지켜보는 이 대한민국에서 그 성스러운 현충원 현장에서 대한민국의 대통령이라는 사람이 김원봉을 추앙하는 발언을 할 수가 있습니까? 명백하게 국론을 분열시키는 망언 중에 망언이라고 생각합니다. 대한민국이 먼 훗날에 통일이 돼가지고 통일 대통령으로서는 포용 차원에서 껴안아 갈 수가 있는 거죠. 껴안고 갈 수가 있지만은 지금 우리는 한국 전쟁이 계속되고 있는 거예요. 휴전 상태입니다. 정전 체제란 말입니다. 해방 전에는 무장 항일 투쟁을 한 대표적인 독립군의 상징으로서 김원봉이 있었겠지만 해방 이후 월북해가지고 북한 정권의 창출에 건국에 기여를 했잖아요. 고위직을 지냈습니다. 국가금렬상을 했어요. 한국전쟁 당시에는 한경북도 군사위원회 한경북도 대표를 했어요. 요즘으로 치면은 한경도지사를 한 겁니다. 그리고 한국전쟁 중에 노동상도 했고요. 나중에는 전국인민대표대 회의, 우리로 치면은 국회죠. 국회 부의장, 일종의 그 상임 부의장이니까 우리로 치면은 수석 부의장 정도가 되는 거죠. 부총리급 아니에요. 장관에서 부총리급 고위직까지 한 사람입니다. 어떻게 이런 사람을 추앙하는 말을 다른 데도 아니고 현충원에 가가지고 추념사를 이 사람을 칭송하는 발언을 할 수 있는 이게 대한민국 대통령으로서 자격이 있는 겁니까? 우리 지금 사회가 좌와 보수와 진보로 갈 길이 찢겨져 있는데 대통령이라는 사람이 대한민국의 대통령을 포기한 지 오래고 국민을 철저하게 분열시키면서 우리끼리 공화국을 만들어가고 우리끼리 대통령으로 만족해가는 그런 망언이 아니겠습니까 이게. 정말 대통령 자격이 없다고 생각해요. 대한민국 국민의 한 사람으로서 고향의 후배로서 정말 분노를 금할 길이 없습니다. 자, 그러면은 보세요. 이 독립군 콤플렉스라는 게요. 김원봉한테도 그런 걸 가지고 있겠죠. 그렇죠? 그게 왜 나왔을까요?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문재인의 아버지가 함흥농고 출신이에요. 그 당시 함흥농고 정도 나왔으면은 지금으로 치면은 대학원 졸업 정도 수준의 이 고등교육을 받은 사람에 해당이 됩니다. 그래서 공부 잘해서 함흥농고를 나왔던 거고, 그리고 뭐 이게 확실한지는 모르겠지만은 나오는 자료를 보니까 함경도 흥남시라고 있거든요. 제법 큰 도시예요. 흥남시 농업개장도 하고 농업과장도 했다고 그럽니다. 1920년생이니까
45년부터 48년까지 스투코프 중장이 이끄는 소군정이 실시되기 전까지 25년이잖아요. 그때 농고 정도 졸업하면은 18살, 17살, 19살 다 그래요. 그러면은 적어도 추정컨대 5년에서 7년 정도, 일제 치하에서 성남시 정부의, 간부인, 계장과 가장을 했다는 거 아닙니까? 어떻게 보면은 적극적인 친일 이 분자라고 할 수 있지 않겠어요? 아니, 1910년 경술국치 이후 3.1 운동도 있었지만은 실제로 1932년 만주사변이 31년에 터지고 32년에 만주국이 일제의 결해정권으로 들어서고 나서 우리 한반도에서 독립운동의 맥이 거의 끊어진 것은 사실입니다. 그러니까 조선에서 식민지 조선인으로 살아가는 사람들이 해방의 꿈을 포기했을 수도 있죠. 그래서 이런 거를 다 친일 분자로 할 수는 없지만은 어쨌건 일제 식민지 하에서 정부 사이드에서 공무원을 했다는 것은 소극적인 친일도 아니고 상당히 적극적인 친일 분자라고 생각합니다. 어쨌건 그 시절에 부친이 일본 조선 총독부의 지도를 받는 지방정부의 간부를 한 거 아닙니까? 그러면 명백한 친일 분자로 볼 수가 있는 거죠. 이게 콤플렉스로 작용한 것 같아요. 그러니까 더 독립군을 덜 미기는 거예요. 그래서 더 독립군한테 잘해주고 싶고 또 색깔 자체가 좀 빨갛다가 보니까 독립군하고 빨갱이를 동일시하는 말도 안 되는 발언을 서슴지 않게 하고 그래 왔던 거잖아요. 그래서 가계의 유산으로서 극복할 수 없는 친일 이 부역분자의 집안의 자제로서 아마 특히 그 콤플렉스 때문에 오버하면서 김범봉 같은 사회주의자, 아나키스트를 칭송하는 발언을 일국의 대통령으로서 채모를 꾸겨가면서까지 이렇게 옹호를 하고 칭송을 한 이유가 아닐까 하는 그런 생각을 합니다. 그렇다고 그 가계의 역사가 지어지나요? 역사를 인위적으로 어떻게 지웁니까? 제발 좀 오버하지 마세요. 두 번째 콤플렉스입니다. 두 번째 콤플렉스는요, 운동권 콤플렉스입니다. 문재인이 53년생이잖아요. 그러면은 대강 봐서 학번이 한 몇 학번 될까요? 7, 2학번 정도, 그렇죠? 예, 7, 2학번 전후가 되겠네요. 그때가 이제 유신 시대네요. 그렇죠? 유신 헌법이 이제 공포가 됐던 시절인데, 그때 당시에 이제 학생 운동권의 반체제 운동이 상당히 활발하게 이루어졌던 시기이기도 합니다. 그런데 문재인이 운동권 출신으로서 상징적 인물이었습니까? 아니잖아요. 경희대학교 총학에 간부를 한 기록은 나옵니다. 그렇다고 그게 벌써 운동권 리더 그룹이라고 할 수도 없는 거고 사실 운동권 인사로서는 족보가 없었던 거죠. 그래 놓으니까 그 그룹에서 슬쩍 빠져나온 거 아니에요. 착한 아이 콤플렉스가 여기서 작용을 했다고 보는데 뭔가 하면은 졸업을 전후로 해서 바로 사법시험에 합격을 했어요. 본인이 진정으로 민주주의를 구현하기 위해서 정의를 외치면서 나섰다면은 그 당시 시대 정신은 반체제 운동 아니겠어요? 쌓아야죠. 운동권이라고 이야기를 하면서 동료들하고 함께 하지 않았잖아요. 공부했잖아요. 사법시험 합격했습니다. 동료들이 감방 갈 때 사법시험에 전념해서 고시에 합격한 거예요. 그래서 공부는 잘한 것 같아요. 사법연수원은 차석으로 졸업했습니다. 그때 고성덕 변호사가 그 당시에 동기인데 12등을 했다든가? 그럴 때 2등을 했으면 되게 공부는 잘한 것 같아요. 그렇게 하면 뭐예요? 그래서 본인이 운동권 리더도 아니고 운동권 골수도 아니고 변호사의 길로 가는 안온한 삶을 선택을 했잖아요. 비겁하게. 그게 괴로워서 아마도 인권 변호사라는 탈을 쓴 것 같아요. 그래서 부산으로 내려가잖아요. 부산에서 이제 인권 변호사 문재인 시대를 여는데 인권 변호사라고 하는 것도 솔직히 이야기해서 변호사라는 게 무료 변론 해주기도 합니다. 그 시대 상황에서 그래서 무료 변론 좀 했겠죠. 그 부산 지역에서 한정된 지역에서 얼마나 케이스들이 많았겠어요. 하긴 했겠죠. 그렇지만은 뒤로 국제간 사건들 다 수임해가지고 추적해보니까 되게 많더라고요. 액수도 커요. 돈 많이 벌은 거죠. 나름대로 이런 사람이 대한민국 대표 운동권에서 적자로서 정통성이 인정이 되겠어요? 안 되는 거죠. 그래서
운동권 리더도 아니고 운동권 적통도 아니고 남들이 감옥 갈 때 고시 공부했기 때문에 온몸으로 운동했던 그 시대 그 당시 선후배 동료들의 미안한 마음으로 인권 변호사의 길을 걸으면서 자기 실속도 취하고 무료불 논다 하면서 살아온 거잖아요. 여기에 운동권 콤플렉스가 있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아까 독립군 콤플렉스는 그래도 양반이에요. 왜냐하면은 기념식 때 지진을 일으키죠. 물론 기념식이 얼마나 많아요. 3.15, 5.18, 6.6, 8.15 1년에 기본이 4번입니다. 물론 기념사나 추념사를 통해서 추도사를 통해서 메시지를 강렬하게 생산하면서 1년에 한 4번씩 본인을 마치 독립군의 후예인것처럼 독립군을 보호하는 보호자처럼 위장을 하면서 본인의 열등감 콤플렉스를 극대화했다면 이것보다 더 나쁜 것은요. 운동권 콤플렉스예요. 대통령이 됐잖아요. 이분이 대통령의 꿈이 있었습니까? 원래 정치인의 꿈이 없었어요. 노무현 대통령이 누구한테? 문재인 대통령한테 이런 이야기를 했다잖아요. 당신은 정치하면 안 돼. 다시 말씀을 드리면 정치하지 말라는 이야기거든요. 자질이 안 돼 있다는 거예요. 근데 정치를 했잖아요. 대통령까지 되었습니다. 이것이 대한민국 불행의 시작이었던 거예요. 이게 주제 파악하고 원래 감이 안 되는 사람으로서 대통령을 포기를 했어야 되는데 얹혀갔지만 운동권에 얹혀갔지만은 대통령이 된 건 사실이잖아요. 노무현이 왜 그런 이야기를 했을까요? 노무현은 차라리 운동권 언저리에도 없었잖아요. 부산 상고 출신의 사법시험을 했기 때문에 대학을 안 나왔지 않습니까? 그래서 소위 말해서 어떻게 보면 그 당시 대학의 시대 정신이었던 운동권하고는 전혀 상관이 없는 거예요. 잘 모르는 거죠. 그래서 차라리 노무현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노무현은 원칙이 있었던 거예요. 대한민국을 대표하는 대통령이 되면은 대한민국 국민들 모두의 대통령이 되겠노라고 하는 원칙이 있었던 것 같아요. 이게 노무현의 실력 노선이잖아요. 그래서 처음에는 좌파 운동권 세력들에 얹혀 있다가 가만히 보니까 나라가 망할 것 같거든요. 여기서 노무현의 실용주의 노선이 빛을 발휘하게 되는데 그게 뭔가 하면은 한미 FTA 했잖아요. 이라크 파병했잖아요. 제주도 광정마을에 해군기지를 설치했잖아요. 노무현을 지지하던 받쳐주던 좌파 운동권 세력들의 분노를 샀죠. 그렇지만은 그나마 운동권 운자에도 속하지 못하는 운동권 운에도 속하지 못하는 노무현은 실용적인 노선을 써서 대한민국 국익 우선주의로 가면서 그를 지지했던 운동권 세력들이 싸늘하게 빠져나갔지 않습니까? 옛날에 어떻게 보면 우파 색채를 가지고 있는 홍석현 중앙일보 회장을 준비대사로 임명을 했는데 그 양반이 삼성 X파일 때문에 얼마 못 가서 주저앉았잖아요. 왜 그런지 아세요? 청와대 좌파 운동권 출신들이 결국은 그런 업무를 꾸며서 피를 보였던 거죠. 그래서 노무현에 대한 좌파 운동권의 역습이라고 할까요? 뭐 그런 거죠. 그러면서 노무현에 대해서 좌파 운동권 출신들이 배신감을 느꼈던 거죠. 그래서 노무현이 일시적으로 그 정치적 기반이 무너지게 됩니다. 나름대로 마지막에는 애국적인 용기 있는 결단을 내렸다고 생각합니다. 아니 거기에 비해서 문재인이 지금 하는 작태를 보세요. 애국하는 마음, 뭐 보수건, 뭐 진보건 애국으로 간다? 이 양반이 생각하는 애국이 어디예요? 대한민국입니까? 그의 마음속에 있는 마음의 고향, 마음의 고국이 어디냔 말씀입니다. 어디에 애국을 하라는 말이에요? 애국은 같은 것이다. 참 말도 안 되는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지금 현재. 그러면서 보수와 진보 통합을 주문하잖아요. 아니, 본인이 1년에 4번씩이나 기념사, 추도사 정치를 하면서 국농분열의 주범 역할을 하면서 어떻게 그의 그림 속에 있는 조국을 향해서 애국을 하라고요? 말도 안 되는 이야기라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문재인은 왜 제가 아니면은 노무현이 왜 당신은 정치하지 말라고 했는지 아세요? 대통령이 되면요. 만인의 대통령이 돼야 됩니다.
당리당락에 얽매이지 않고 특정 정파의 이익을 대표하고 특정 파벌의, 특정 그룹의, 특히 좌파 운동권 세력들의 주문도 응하겠지만은 전체 국민을 생각을 하면서 국익 우선주의로 가야 되는데 노무현과 문재인이 결정적으로 다른 점이고, 그래서 노무현이 문재인들의 정치를 하지 말라고 한 거예요. 휘둘린다고. 문재인이 대한민국을 얼마나 사지로 몰고 가는지 아세요, 여러분? 가짜 평화, 되지도 않을 비핵화 가지고 온갖 시효를 다하면서 국제사회 맹화가 됐잖아요. 미국에 치이고 일본에 치이고 북한에는 오지랖 소리 듣고 중국에도 치였지 않습니까? 사드가 풀렸나요? 대한민국을 사지로 몰고 가고 있지 않습니까? 경제정책 봐요. 소득주도 성장 선순환이 됩니까, 여러분? 아니, 주류 경제학계에서 X 이론으로 돼 있는 거를 채택을 해가지고 말도 안 되는 이상한 경제학자들 게임에 빠져가지고 하위 20% 빈곤층, 서민층을 위해서 이 경제정책을 채택을 해야 했다고 그러는데, 이 정책을 실시하고 나서 대한민국 하위 20%는 길거리로 내몰리고 있습니다. 이게 얼마나 아픈 현실인데, 지난번에 뭐라고 그랬어요? 끝까지 가겠다고 그러잖아요. 끝까지 가겠답니다. 이게 정상적인 대통령이에요? 끝까지 가면요, 대한민국 망할 겁니다. 이 땅의 서민들은 그리로 내쫓겨서 죽어갈 거라고요. 시청자 여러분, 왜 그럴까요? 운동권 콤플렉스 때문에 그래요. 착한 아이잖아요. 착한 아이 콤플렉스에 운동권 콤플렉스가 복합적으로 작용한 건데, 착한 아이는 요구에 부합하는 거잖아요. 잘 보여야 되잖아요. 그를 세운, 그를 둘러싸고 있는 청와대만 해도 비서관급 이상이 30명이 넘습니다. 1980년대 학생운동권을 주도했던 전대협 출신, 전국대학 총학생회장 출신들이 그렇게 많은 거예요. 소위 말해서 종북 주사파들입니다. 종북 주사파는 정체가 김일성주의자예요. 이 사람들에게 둘러싸여가지고 착한 의 콤플렉스 때문에, 운동권 콤플렉스 때문에 이 땅의 서민들은 죽어가고 있는데 귀를 기울이지 않고 끝까지 이 정책을 고수하겠답니다. 정말 안타까운 거예요. 왜 대한민국 국민이 문재인의 이런 열등감 콤플렉스 때문에 다 하고 살아야 됩니까? 이제는 스탑입니다. 이제 그만해야 됩니다. 문재인은 스탑입니다. 문재인은 아웃입니다. 문재인의 마음속에는 그 고향이 어딜까요? 옛날에 자기가 죽기 전에 꿈이 있다고 그랬잖아요. 그게 뭡니까? 개마고원에서 흥남부두까지 122km 대장정 트레킹을 하고 싶다는 거 아니에요. 그의 마음속 고향은 그의 아버지 고향 흥남이 아닐까요? 그래서 그의 고향, 그의 마음속 고향을 위해서 온몸으로 위장평화, 그 다음 가짜 경제정책을 펴면서 대한민국을 망조로 몰고 가고 있는 안보망통, 경제망통 대통령 아웃입니다. 감사합니다.